네, 북한이 어제 국방위원회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비난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경색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북한이 참 오랜만에 반응을 내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흡수 통일 논리다, 반통일 넋두리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의 비난은 좀 예상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북한의 그 반발 성명이 국방위원회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새롭게 구성된 지금 국방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국방위원회 이름을 통해서 나왔다. 이것은 북한의 공식적인 창구로서의 그 반대 성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북한 내외적으로 북한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이 지금 지지분열한 상황이고 예.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최고인민회 13기 1차 회의가 그 마무리가 됐고 예.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남 관계에 대해서 보다 그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이 남 관계의 판을 끌고 가겠다. 예. 박근혜 정부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그런 그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도 이제 좀 뭔가 좀 단호한 의지를 표현을 했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북한의 반응이 드레스덴 선언이 사실 지난달 말 아니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시간이 걸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공식 반응은 이제 이전에 왔지만은 실제로 그 드레스덴 제안 직후에 북한이 그 드레스덴 제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 간접적으로 그 이걸 갖다 부정하는 이러한 논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예견된 일이고요.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초기에 그 대북 정책, 해외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이 처음에는 흡수 통일이다, 제도 통일이라고 해서 예. 계속 비방을 해왔습니다. 예.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갖다가 북한이 계속 흡수 통일론으로 이렇게 비난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고, 다만 그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이러한 그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대북 정책을 할지라도 북한이 경계를 하고 그걸 갖다 음모로 보는 이 시각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제 북한의 반응이 국방위 공식 반응으로 나온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예, 예.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보통 이제 외무성이라든지 예. 또 국방에 나오는데 그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특히 이 국방위원회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 국방위 반응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예. 북한 조선노동당의 반응이다, 또는 그 외무성, 북한 정부의 외무성의 반응이다, 또는 북한 군부의 국방위원회의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비중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예. 북한 정권, 그러니까 이 세 기관이 서로 책임자가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예. 당의 제1비서도 김정은이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김정은이고 이쪽도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수령 이율 통치 체제에서 예. 야, 네가 국방위 네가 해라, 이건 당에서 해라, 외무성이 하라라고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다 너무나 큰 비중을 둘 필요 없고, 북한이 선군 체제임을 감안할 때 이 예. 국방위 위상이 강화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북한이 이렇게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 관계 앞으로 상당히 경색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그 당장 개선의 여지를 찾기는 좀 쉽지 않다. 예. 우리의 드레스덴 선언을 북한이 보는 관점에서는 알맹이가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 당장 북한이 요구하는 것, 이런 차원의 그 내용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남관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의 호응 여부는 그렇게 쉽지 않다. 또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 재개의 그런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관계의 급속한 개선은 뭐 그다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산가스 상봉 문제인데요. 예.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 군사훈련이 18일 날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남관계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을 북한도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느냐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또 예. 우리 남측 정부가 거기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예. 또 그러한 것을 출발점을 해서 나머지 이 중요한 부분들을 또 풀어가는 뭐 그런 예. 것도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도적인 부분, 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영유아 지원 문제랄지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들이 남북 당국에 그 발휘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 인도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은 북한이 좀 다르게 가져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예. 김영훈 교수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대남 정책이라는 게 대남 강경을 기조로 하고 예. 거기다 플러스해서 유한호선을 갖다 배합하는 이런 배합 전술을 구사해왔거든요. 예. 구사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제가 볼 때 4월 25일까지는 북한 이제 북한군 그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남 강경을 계속 쏘고 아마 6월 15일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종 8.15까지 각종 행사가 있는데 예. 북한이 소위 당민 분리 전술이 있습니다.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은 배제시키면서 저희 민간 소위 북한의 우호적인 친북이나 종북세 이렇게 게으른 게 다 끌어당겨-가지고 예. 우리 당국과 민간을 분리시키는 당미 분리 전술을 구사하는데 예. 북한이 바로 그러한 점에서 당분간 대한민국 정부는 배제시키면서도 우리 내부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이런 단체들을 갖다 계속 끌어당기는 예. 이런 전술을 구사하면서 6.15 우리 민족끼리 대회라든지 예. 8.15 범민족 행사를 치르면서 대남 강경과 대남 옹곤을 갖다가 배합하는 전술을 구사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기존에 이제 북한이 계속 해왔던 그런 전술 전략을 그대로 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이제 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 무인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방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북한 것이 확실시는 되지만 뭐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힌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이제 그 무인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 우리 국방 당국이 결정적 증거는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예.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그런 추정 또 북한이 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의 예. 그 현실적인 그 상황들을 공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 북한으로서는 그 가타부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북한이 한 것으로 거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관계 상황과도 좀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문제에 그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역시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고 예. 우리 정부는 이제 그 북한의 소행 또는 북한 행동 뭐 이렇게 또 판단하는 예. 그런 평행선이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다. 역시 이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예. 우리 당국이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이제 무인기 안에서 날자라는 북한 용어가 발견이 됐고 여러 가지 북한 것이라는 걸 추정하는 근거들은 마련이 됐지만 일단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인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자꾸 결정적 증거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이 남북관계 사안에서 우리가 도발원점을 파악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예.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근거, 에비던스 증거하고 안보적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상호 배합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자꾸 공학적인 측면만 보는데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이 무인기가 북한 기지에서 떠났을 때 그 GPS, CPU 안에 있는 GPS에 그 기록이 있거든요. 예. 이게 소위 무인기의 항적, 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궤적을 밝히면은
북한 기재 출발점이 분명한데 예. CPU 안에 들어있는 GPS 궤적을 밝히는 것을 아직 그걸 해독을 안 했습니다. 해독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IT 기술로 볼 때 예. 우리 충분히 해독할 수 있지만은 또 이걸 조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의 기술진까지 예. 참여해가지고 공동 조사를 해서 이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기술로 충분히 궤도를 파악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고요.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고도 북한이 그 무인기에 장착한 각종 기기를 외국에 수입해 왔는데 이 수입의 현적을 역추적해 보면 누가 그걸 사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예. 그걸 갖다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일련 번호를 갖다 다 지워버렸어요. 네. 이건 뭐냐면 북한이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대남 간첩 침투를 할 때 간첩들이 가지고 나온 이 권총이 있거든요. 예. 이 권총이 벨기에제를 갖다가 우리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추적하면 이 권총을 누가 사갔는지 구매처가 나타납니다. 예. 바로 그걸 갖다가 은닉하기 위해서 북한은 그 권총에 있는 일련 번호를 다 지우고 남파 간첩들한테 제공했거든요. 예. 이런 속보를 볼 때도 이번에도 똑같이 그걸 지웠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 궤도의 궤도를 볼 때 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측을 촬영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그재그로 가는 이러한 현상을 봤기 때문에 예.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예. 지문 6개가 나왔는데 이 지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 아니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분명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걸 자꾸 부인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들이 벌써 인터넷상에 뜨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북한 김정은한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인정하지 마음먹고 그러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학적인 증거 외에도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근거를 찾아나가면은 풀리는 문제고 이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됩니다. 예. 그때 이것은 북한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확실시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처음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확실시된다는 표현을 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북한 소행이 예.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 일단 뭐 원장님 말씀대로 그 뭐 미국이나 아니면 공동 국가들과 함께 뭔가 객관성이 예. 확보한 상태에서 궤적을 좀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에 대응을 해서 무인 정찰기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송골매인데요. 그동안 이제 군사 기밀 때문에 공개를 꺼려왔었는데 네. 이렇게 공개해도 이게 이제 군사 기밀에 지장이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의 그 행동으로 우리가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대응의 형태로 우리 그 군사 당국에서도 이제 그런 그 준비가 늘 되어 있고 그런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이제 북한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의 행동으로 그것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측도 그렇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북한이 이제 그 나올 가능성도 있고. 예. 현재까지는 이제 이 무인 정찰기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군사 보안 차원에서 이제 기밀로 취급을 했는데 예. 이걸 공개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또는 행동을 그러한 그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예. 이것이 결국 뭔가 그 앞으로의 남 관계를 또 군사 부분에 있어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예. 좀 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남북 군사회담이랄지 이런 걸 할 때 북측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북측은 남측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언급을 함으로써 예. 그러한 그 불필요한 것들을 또 어렵게 할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북한의 그 내부 교란 체계 우리가 좀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니냐도 이런 생각도 좀 뭐 그 드는 것 부분도 같아요. 저는 뭐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북한의 이번에 무인기의 북한 소행이라고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남측에 대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충격을 주는 그것이 어떤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북한의
그런 군사 전략을 우리에게 이제 과시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내부 여론의 분열이랄지 예. 또는 우리 국방 당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랄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차원의 북한의 그런 그 사실 전술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송골매랄지 이런 걸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어떤 그 북측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남측 내부의 갈등이랄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방 당국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 이렇게 뭐 남한의 정말 내부를 흔들려는 것인지 이런 전략과 함께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는 좀 최대 안정을 꾀하는 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 10일 있었던 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어떻게 보면은 장성택 숙청 이후에 그런 내부 불안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 김정은의 예. 인사 스타일인데 이제 그 자기 선대 그 김정일과의 다른 점인데 일단 이제 그 김영남이라는 이제 박봉주 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그 북한의 원래 그 혁명의 원로를 우대한다는 그러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 이 선제스님의 원칙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소위 별 실권이 없는 이러한 그 자리에 있는 김영조와 명목장의 자리죠. 소위 이제 박봉주를 갖다 김영남과 박봉주를 유임시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방위원회라든지 또 내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그 변화를 줬습니다. 그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제 김정일식 이제 통치 방식에 따른 인사 패턴인데 예. 이게 이제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김정은이가 이 장성택의 그 색깔을 지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북한 내부에 장성택과 인간적으로 친소 관계를 안 맺은 당 간부들이 없습니다. 예. 당 군정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하나씩 그 벽돌 빼듯이 말이죠. 모든 앞으로 그 제거할 축정 대상이 있으면 이 장성택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가지고 벽돌 예. 빼나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북한의 당정 고인사도 이 김정은에 대해서 충성을 안 할 수 없고 예. 만약에 그 눈밖에 벗어나면 언제든지 장성택과의 연결고리를 삼아가지고 다 제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포정치의 일환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안정을 추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김정인의 그런 그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이 정치 군사를 좀 볼 때 이게 수령 유일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는 실권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최용해가 형식상으로 보면 북한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당정부의 형식상 모든 이인자가 인사를 됐죠. 예. 되어 있지만은 그 실권자라는 그 최용해도 계급이 차수여서 대장으로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네. 아니 어떤 실권자가 자기 계급 관리를 못해가지고 예. 계급장을 갖다가 떨어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예. 실권자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수령 유일 독재 권력에서는 실권자라는 것은 없다. 오로지 김정은파만 있고 북한에는 강경파, 온건파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파만 존재하고 김정은 의사에 어긋나는 관계에 나온 거는 다 이것은 제거 대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예, 이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인민 회의에서 좀 눈에 띄었던 점, 그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행보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번 인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각과 관련된 부분의 인사 그리고 국방위원회 관련 인사가 이제 주로 다뤄졌습니다. 예. 당적 인사는 아니었죠. 당 관련된 부분은 최고인민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당 경공업부장이죠. 지금 그 김경의 그 직책이 여전히 이제 그 북한 내부적으로 김경희 경공업부장은 지금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는 건강 악화설도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김경희 경공업부장이 뭐 유고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장성태 행정부장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일 시대를 마감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새로운 시대, 김정은 시대를 그 개막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김경희 경공업부장의 역할도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마감과 함께 마무리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명예적인 차원에서 명예 예. 차원에서의 이제 역할이 부여되는 이런 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빈자리는 아무래도 그 동생 김여정이 대신하게 되겠죠. 김여정이나 또 리설주,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이죠. 이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 가장
근접한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서 이제 두 여성의 역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예. 조력을 하는 측면,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입장이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으면서 그런 것을 또 도와주는 뭐 이런 예.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면, 앞으로 이제 그 김여정이나 리설주의 역할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는 김경희 경공업 부장의 역할은 아주 명예적인 차원에서의 그 후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시간은 없고 좀 드려야 될 질문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간략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육자회담 그 재개 전망인데요. 이제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났고 내일은 이제 우다베이가 미국 방미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육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체 육자회담은 설령 그 재개가 된다 할지라도 육자회담을 통해서 육자회담이 뭡니까? 북한 핵을 갖다가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적인 협력 체제인데 예. 2003년도에 육자회담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 핵을 막자고 하는 육자회담이 도리어 북한 핵 실험을 3번이나 허용하는 북한 핵 보유를 갖다 허용하는 이런 단계를 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선대 수령의 유언입니다. 핵을 보유하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작년 3월 30일 날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소위 핵 무력과 예. 경제 건설을 병진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전략 노선으로 채택합니다. 예. 만약에 김정은이가 육자회담에 참여를 해가지고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선대수령의 유언을 갖다가 예. 포기하는 배신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노선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예. 육자회담을 통해서는 절대로 핵 문제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역시 여전히 육자회담의 그 가능성과 그 불씨를 살려야 된다. 현재 육자회담은 뭐 최선으로서의 그런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차선으로서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미국, 중국이 얼마만큼 협조 체제를 만들어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예. 설득 압박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한미 중에 이제 공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 그러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기울어진다면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이제 북한의 호응 여부인데 역시 중국의 역할, 또 예. 한미의 역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